어느덧 천일을 넘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이스라엘과 하마스, 헤즈볼라의 거점 레바논까지 전쟁의 한복판으로 내몰린 지역이나 나라에서는 무고한 희생이 이어지고 민간의 피해도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비례해 지구촌 곳곳에서는 전쟁의 피로감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갈수록 확산하고 있는데요. 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궁금한 이야기, 오늘도 글로벌 Y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스라엘과 헤즈볼라가 1년 넘게 이어온 전쟁을 임시 봉합하고 휴전에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휴전 이후에도 산발적으로 충돌이 이어지면서 불안은 여전하기만 한데요. 다양한 분쟁을 경험한 이스라엘 국민이지만 이번 전쟁은 충격이 컸던지 전쟁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는 사람이 크게 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명형주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14개월의 전쟁 끝에 헤즈볼라와 휴전에 돌입한 이스라엘. 하지만 산발적 공격이 이어지는 살얼음판 휴전에 불안은 여전합니다. 시민들은 다양한 의견을 내놓습니다. Maybe this one will get us to another peace in the north, in the south. If we don't finish them now, in the future they will come stronger. And we don't want that because we want quiet for good to the North residents. 휴전은 됐다지만 전쟁 후유증의 시민들의 고통은 전혀 나아진 게 없습니다. 이스라엘 중부 한 농업 공동체 마을. 어둠을 뚫고 다가선 집 문 앞에는 한 여성의 장례 문구가 붙어 있습니다. 지난 10월 7일 참사가 발생했던 노바 음악 페스티벌 생존자였던 슈렐 골란 씨. 1년 넘게 극심한 트라우마에 시달리다 2달 전 안타깝게도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There are approximately 3,000 Shirels, 3,000 cases like her, and with various levels of PTSD, but they are all suffering from PTSD. And everyone needs to wake up. Ticking bombs, they will not hurt the society. They will hurt themselves. 골란 씨처럼 전쟁 트라우마로 고통받는 사람들의 문제는 개인 차원을 넘어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이스라엘 국민 중 약 5.3%인 52만여 명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을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Before the war, it was 20,000 calls, and during the last year, we answered 68,000 calls. So it's almost 4 times. What we experience is also not only a change in the volume, also in the content and the depth and the level of trauma that they experienced. So this is it's more than a number. 무엇보다 심각한 건 전쟁에 투입되고 있는 군인들 정신 건강 문제. 지난 10월 이스라엘 재활국은 전쟁 발발 이후 약 1년이 지나고 치료받은 부상자 중 약 43%가 불안이나 우울증, 적응장애, PTSD 등 여러 심리적 반응을 보였고 오는 2030년까지 예측된 부상자 약 10만 명 중 50%가 정신 건강 문제에 직면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신 건강 관리 대책이 시급한 것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Many businesses close. Kids are traumatized. You know, many people that lost their families, going from funeral to funeral. 이스라엘과 가자 지구, 레바논 지역에서 상상도 못한 엄청난 무고한 생명이 희생된 전쟁. 시민들은 이번 휴전을 계기로 전쟁이 하루빨리 최종 마무리돼 전쟁 전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We want peace. We want people to prosper, their children to go to school, get educated, and live in peace with my people, my son, my daughter, my people Israel. 이스라엘에서 YTN 월드 명형주입니다. 지난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시작된 전쟁이 어느덧 1000일을 넘어섰습니다.
전쟁 상황이 기역 없이 이어지면서 당사자인 두 나라는 물론이고 지구촌 곳곳에서 경제와 안보 상황을 우려하며 극심한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와 지리적으로는 다소 떨어져 있는 영국의 상황은 어떤지 정부경 리포터가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영국 런던 중심가 킹스턴 거리. 연말을 맞아 한창 들떠있을 때지만 옷깃을 여미며 지나가는 사람들의 표정이 그리 밝지만은 않습니다. 팬데믹에 이어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발생하면서 한번 오른 물가가 잡힐 기미가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But now we really need to plan each week our meals and choose like the better offers, rely on nectar prices especially, and just plan it out better. So that's our difference from what was before and now. 이처럼 전쟁 이후 영국 장바구니 물가는 눈에 띄게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기준 영국 소비자 물가 지수는 전달 1.7%에서 2.3%로 올랐는데 지난 2년 동안 가장 가파른 상승률입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급증한 전기와 가스 등 에너지 비용이 물가에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그래도 단골 손님분들은 꾸준히 찾아오시고 계시는데 그래도 평균적으로는 최근에 좀 줄은 것 같아요. 장기화하는 전쟁으로 인한 불안은 물가만이 아닙니다. 최근 한 설문조사에선 응답자의 73%가 우크라이나 전쟁이 영국 경제와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우려를 느낀다고 응답했을 정도로 시민들의 피로감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설문조사에선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우크라이나가 미국의 지지를 받지 못한다면 전쟁을 멈춰야 한다고 답변했습니다. Ukraine war and things like that, or any conflict. My hope is for people in those situations to find a way out or for the conflict to stop somehow. And thinking about what they're going through, it's much more important than me worrying about the price of cinnamon buns or milk going up by a little bit or something like that. So. 1000일 넘게 이어지는 무차별적인 공격으로 무고한 생명이 희생되는 아픔. 헤아릴 수 없는 슬픔에 더해 지구촌 사람들의 전쟁에 대한 피로감도 높아만 가고 있습니다. 영국 런던에서 YTN 월드 정부경입니다. 미국 대선에서 승리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몰고 올 변화에 전 세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무역 전쟁과 이민 봉쇄 같은 강경 고립주의 노선을 강조해온 만큼 앞으로 펼칠 외교 정책에 대해 특히 궁금증이 커지고 있는데요. 현지 사람들의 생각은 어떤지 미국 필라델피아 유하늘 리포터가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유럽에서 전쟁이 장기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어느 수준까지 전쟁에 개입할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개입은 고사하고 백악관에 들어가는 대로 전쟁을 끝내겠다고 여러 차례 밝혀왔는데 시민들은 여전히 엇갈린 반응을 내놨습니다. I do feel like Trump will take America out of a lot of like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conflicts, like regardless of whether they're like beneficial or like detrimental to peace in the world. I think he's very isolationist, so I do expect him to kind of retract America from like maybe a lot of United Nations organizations. My concern is that his view is overly simplistic, and that he doesn't appreciate the need for international alliances, especially NATO. So that concerns me a lot. The United States always injected itself as a peacemaker. And during most of the time that the United States was interjecting themselves, we were financially able to do that. We're no longer able to do that. So this is really a time and point in history where the United States needs to focus on the United States.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몰고 올 미래를 둘러싸고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YTN 월드 유하늘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전쟁의 총성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이번 주 글로벌 Y에서는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함께 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 상황에 대해 얘기 나눠봤습니다. 이스라엘과 레바논이 휴전에 전격 합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전쟁이 발발한 지 13개월 만에 일단은 60일 정도 휴전에 합의를 하게 된 건데 앞으로 중동을 둘러싼 어떤 전쟁과 분쟁 상황 어떻게 전망을 하고 계신지요? 예, 지금 우리가 이제 그 중동 분쟁이라고 하면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이 우선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 하마스를 누가 지원해 줬느냐 하면은 헤즈볼라가 지원을 해줬거든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 바로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의 이제 전쟁이고, 세 번째는 이 헤즈볼라를 지원해주고 하마스를 누가 지원을 해주냐면 이란이 지원을 해줬거든요. 그래서 세 번째는 바로 이스라엘과 이란의 이제 전쟁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첫 번째 하마스하고 그 이스라엘 간의 전쟁은 아직까지 아주 참혹하게 많은 이제 인명들이 피해를 입고 죽고 그랬지만 아직까지 그 휴전이나 이런 것들이 아직 협상이 진행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먼저 된 것이 바로 헤즈볼라하고 이스라엘 간의 그 전쟁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먼저 이제 어찌됐든 60일 동안이라도 휴전 협정에 이제 서명을 해서 지금 현재는 이제 휴전이 된 거죠. 트럼프 대통령도 내년 취임하기 전까지 어찌됐든 이 분쟁이 끝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강력한 메시지를 지금 내고 있고, 만일 그 전에 분쟁이 끝나지 않으면은 아주 혹독한 이런 대가를 치를 거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거든요. 취임을 전후해서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요. 한 가지가 이제 좀 변수가 생겼는데 그게 바로 헤즈볼라가 사실은 이스라엘하고 이렇게 전쟁을 하면서 헤즈볼라의 수장들부터 시작해서 엄청난 이제 타격을 입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디에 영향을 지금 미치느냐 하면 시리아 내전에 영향을 미쳐요. 그 아랍의 봄, 그때 이제 반군들이 생겨났는데 반군들이 특히 보면은 이제 이렇게 두 종류가 있어요. 한 종류는 친서방의 반군이 하나 있고요. 하나는 완전히 그 수니파, 이슬람 수니파의 극단적인 그런 테러 단체로 규정된 그런 반군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친서방의 반군 단체는 비교적 좀 조용한데 이게 헤즈볼라가 다 이제 힘이 약해진 이 틈을 이용을 해서 극단적 테러 단체인 반군이 지금 완전히 이 시리아의 제2의 도시까지 지금 점령을 한 상태거든요. 그게 일종의 보면은 풍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단 말이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트럼프 당선인의 종전 구상이 전반적으로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아주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유엔의 평화유지군이든 나토의 평화유지군이든 어떤 다국적 평화유지군이 거기에 들어가서 이렇게 휴전 협정이 제대로 준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 대신에 이제 나토 가입은 우크라이나가 나토 가입하면서 좀 유예하자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 트럼프 당선인이 가지고 있는 종전 구상이거든요. 이제 젤렌스키 대통령은 여태껏 이제 어떤 휴전 협상이든지 간에 영토를 포기하는 휴전 협상은 있을 수 없다라고 주장을 해오다가 최근에는 그 입장을 바꿨어요. 지금 이제 이 얘기가 나왔다고 해서 내일 모레 체결이 될 거다 무슨 그런 장밋빛 생각은 좀 버리고 조금 현실적으로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바라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전쟁이 쉽게 끝나지 않고 이렇게 계속해서 이어지게 된다면 각 나라에는 어떤 영향들을 좀 미치게 될까요? 전부 다 국방비를 올리게 되고 서로 이제 무기를 이제 이렇게 확보하는 그런 군비 경쟁 시대에 접어들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일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런 군비 경쟁 시대에 접어들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이렇게 서로 협력하는 것보다는 서로 자기 주장을 이제 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거든요. 여태껏 이제 우리 인류가 구축해 놓은 군비 통제 시스템 또는 군비 통제 조약이 많이 있었어요. 이제 군비 통제 조약이 거의 다 허물어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결국은 이제 중거리 미사일 협정 조약도 파기가 돼서 그것도 없어지니까 거기에 대한 미사일이 많아지겠죠.
핵 경쟁 시대 또는 군비 경쟁의 시대로 접어들어서 전 세계는 굉장히 좀 불안한 그런 상황 속에 처해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미국과 러시아가 전략 무기를 이렇게 감축하고 서로 여기 감시하고 가서 검증하고 그런 것들을 하도록 돼 있는데 그거 지금 러시아가 안 하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이제 세계가 불안해지면 결국은 그 속에 사는 국민들의 삶이 여유롭고 평화로운 삶보다는 팍팍한 삶이 될 수밖에 없고, 제가 볼 때는 이제 핵 전쟁이 터지면 이거는 3차 세계대전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은 아직은 이것이 언술적 수준으로서 공갈 협박에 해당이 된다. 그러면은 영영 이 러시아가 핵무기를 쓸 가능성이 없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가능성이 있는데 그 가능성은 이런 거예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패배한다. 패배할 징후가 있다. 완전히 패배 상태에 갔다라고 하면 그때 쓸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은 일어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평화의 시기를 다시 되돌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잘 살펴봐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파리 에펠탑이 보이는 화려한 전경 뒤에 파리의 또 다른 면모를 엿볼 수 있는 특별한 장소가 있습니다. 파리의 내장기관을 들여다볼 수 있는 하수도 박물관이 그 주인공입니다. 일상에선 좀처럼 접할 수 없는 지하 세계가 파리 시민은 물론 전 세계 관광객들의 발길을 사로잡고 있다고 합니다. 파리의 땅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외관은 여느 박물관처럼 평범해 보이지만 몇 걸음만 내려가면 비밀스러운 지하 세계가 펼쳐집니다. 파리의 내장기관 격인 길이 2,400km의 긴 하수도를 직접 보니 왠지 모를 위압감이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현직 하수도 청소부이자 박물관 가이드로 활동하고 있는 미켈 씨와 함께 하수도 곳곳을 살펴봤습니다. mais qui est essentiel au bon fonctionnement de la vie en surface. Alors bizarrement, oui, il y a beaucoup de touristes. On n'a pas l'habitude de voir ce genre de choses en souterrain, à part les catacombes. 1800년대 파리 도시계획을 기획한 오스만 시장의 명령으로 시작된 대대적인 하수도 공사. 17세기 프랑스에는 하수시설이 없어 거리 곳곳에 오물이 넘쳐났다는데요. 이를 피하고자 하이힐이 유행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질 정도입니다. 그런 점에서 제 눈앞에 펼쳐진 하수도가 단순한 시설 이상의 존재로 다가옵니다. 프랑스 사람들에게 이 지하 세계는 비교적 친숙한 장소인데요. 프랑스의 유명 작가 빅토르 유고의 대표작 레 미제라블의 배경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전시관 한쪽에는 청소부가 실제 업무에 사용하는 작업복과 도구가 전시되어 있는데요. 맨홀 뚜껑을 들어올리는 막대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성인 여성이 들어올리기 힘든 무게네요. 고개를 돌리자 보이는 주소 표시판. 하수도 곳곳엔 지상과 일치하는 주소가 쓰여 있다는데 덕분에 하수도에서 발견된 기중품의 주인을 찾아주기 수월하다고 합니다. 위랑 똑같이 항상 이렇게 거리 이름이 써있대요. 위에도 있고 아래도 있고. 이어 보이는 거대한 구 모형은 실제 하수도를 청소할 때 쓰이는 도구라고 하는데요. 이 도구가 하수도의 남은 찌꺼기를 제거한다고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삶을 위해선 꼭 필요한 시설 하수도. 파리가 화려하게 빛날 수 있는 건 축축하고 캄캄한 발 아래 땅속 세계 덕분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글로벌 Y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